단 한 번의 작전으로서 진짜 제거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의 집단 지도 체제가 가동돼서 북한이 전면전으로 나올 거냐? 자, 지금 몇 가지 시사할 점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정치 체제인 북한에서 대체 불가는 있을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만약 유사 상황 발생하면 김정은의 그 대리자로서 제1비서, 현재는 공석인 제1비서직에 누군가 임명이 돼서 그 사람이 이 당권과 군권을 모두 행사할 것이다. 그리고 부위원장인 박정천이 아마도 남한을 핵으로 공격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주셨어요. 자, 여기까지 듣고, 그런데 말이죠, 태용 의원님, 만약에 북한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김정은과 관련 김정은 신변과 관련된 남한 주도 혹은 미국 주도의 이 작전이 시도됐어. 그리고 성공한다면 첫째로 북한 주민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북한 정권 내부에서의 반응.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정성생 박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정권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예측이 가능할까요? 이 참수 작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여기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의 작전으로서 김정은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가정을 해서 단 한 번의 작전으로서 진짜 제거했다, 숨통을 끊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상황이 이겠느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의 집단 지도 체제가 가동돼서 북한이 전면전으로 나올 거냐? 그러니까 전면전이라는 건 이겁니다. 전쟁이라는 건 제도가 돌아가야 되고 조직이 하나와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전면전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톱에 있는 김정은이가 지금 잘려나갔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이라는 이 체제가 전면전에 들어올 거냐? 전 전면전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부적인 전투는 있을 수 있어요. 예하면 어느 한 군단 사령관이 예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자동 반격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평양시가 공격받았다 하면 넌 중앙에서 지시가 안 와도 어디를 때려라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 모든 군단장들이 자 김정은이가 지금 끝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토콜대로 나는 서울을 칠 거야. 나는 경주를 때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령관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김정은만 우리가 단 한 번의 순간에 제거했다라고 하면 북한 체제가 전면전은 안 날 거다. 난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거잖아요. 일단 일반 주민들은 집단적인 멘붕에 빠질 겁니다. 왜 집단적인 멘붕인가면 지금 우리가 마두로 사태 이후 베네수엘라를 들여다보면 베네수엘라는 나라가 지금 둘러 쪼개져 있습니다. 반기는 사람 막 좋아서 그렇죠. 이런 사람. 또 마두로 편에 서가지고 정편에 서가지고 그걸 규탄하는 사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베네수엘라는 이건 완전한 자유민주주의도 또 완전한 독재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까지 항상 야당 또 반정부 세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마두로 아이고 잘 됐네라고. 근데 북한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야당이나 정부 반체제 세력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김정은을 신처럼 생기고 모시고 있었는데 그 신이 갑자기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전반적인 주민들은 이제 집단적인 공포와 멘붕에 빠질 겁니다. 사회가 혼란 상태에.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하면서부터 사람들의 생각에서 저는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다. 제일 먼저 동요가 일어날 세력은 저는 북한의 장마당 세대, MZ 세대가 왜? 이 친구들은 과거의 북한과 이념적으로 연결되어 있질 않아요. 장마당이 나와서 쉽게 이야기하면 시장 경제를 맛보면서 큰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로서는 이제는 김정은이가 갔으니까 그 어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주변을 살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하나는 북한 내부에서 이런 혼란 상태를 이용해서 권력 투쟁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북한 이 당 이런 시스템 체계는 겉으로 보고 내는 대단히 서열 문화가 잘 정리되어 있고 합리적으로 착착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게 지금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큰 특징은 뭔가 하면 김정은이가 군대를 믿질 못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군대를 쥐고 있는 인민무력부장, 국방상, 총참모장, 총정치국장, 각 군단장들, 사령관들을
1년도 안 돼서 계속 바꿉니다. 이 계속 바꾼다는 건 이건 뭘 위한 계속 교체하고 순환 보직시키고 하는데 이건 뭔가 하면 김정은으로서도 이 군 인사들을 한 곳에 오래 두면 얘들이 무슨 일을 할지를 모르니까 1년 정도 일단 빼서 여기 그 여기인 거 저기 계속 돌립니다. 그러면 이 돌린다는 거는 북한에서 집단적인 정연한 서열주의 체계가 수립되지 않다는 걸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혼란 상태, 김정은이가 날아났어. 그럼 혼란 상태 그냥 이때는 진짜 그야말로 권력 투쟁이 시작될 겁니다. 물론 우리 군처럼 뭐 하나해라든가 이런 군 조직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이때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누구한테 뭉쳐가지고 판을 갈지 이거는 제 시야에는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누군가가 나타나서 군을 쥐고 반대파 뭐 저항하는 세력이 있고 결국은 군이 북한을 이제 통치하는 이런 시대가 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누구냐? 아직 제 스크린에서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두 분 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데 자 태 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종합을 해보면 그러니까 일부 지휘관 차원의 남한 공격이 혹시 있을 수는 있지만 전면전으로까지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김정은의 제거 혹은 체포 이후에 북한 내부의 변화는 집단 혼란 상태에서 이제 서서히 현실을 인식을 하고 특히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체제에 대한 기대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는 또 이와는 별개로 또 이 이합 집산 같은 권력 투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들 중에서 제가 제 귀를 확 사로잡는 건 요건 정성장 박사님께 여쭤봐야 되거든요. 전면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태 의원님은 무지 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6.25 전쟁 때처럼 탱크를 밀고 내려오는 그런 전면전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래식 뭐 전력에 있어서는 북한이 취약하기 때문에. 근데 김정은이 2022년부터 그러니까 초대형 방사 전방에 전술핵을 직접 배치하겠다고 밝혔죠.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 만들어 지금 전방에 배치하고 있죠. 네. 이거 다 이제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거죠, 유사시에.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전방에 있던 부대장들이 그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남한을 공격할 수 있었다면은 이제는 전술핵으로 남한을 공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탱크를 밀고 내려오는 어떤 그런 전면전은 안 하겠지만 재래식이 취약하기 때문에 핵을 실은 미사일 가지고 남한의 주요 이제 거점, 그게 뭐 서울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뭐 부산이 될 수도 있겠고 이제 그걸 이제 보복 공격하는 그럴 가능성은 뭐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북한의 파워 엘리트 이제 구도를 봤을 때 지금 그러니까 군부는 이제 당중앙 군사위 부위원장이 그러니까 김정은 유고식 끌고 가게 돼 있고 시스템상 박정천 이게 뭐 얼마나 지속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가게 돼 있고 그리고 군부 인사들 엘리트 변동 지금까지 분석을 해보면은 집권 초기에는 뭐 숙청이라든가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뭐 문책을 물어서 어떤 좌천시키거나 강등시키거나 그런 건 있지만은 지금 구성원들 보면은 뭐 상당히 오랫동안 보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국방상 맡다가 뭐 그다음 총참모장 맡았다. 이거는 뭐 좌천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당 중앙위원회 위원들 한 100명 정도 안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장관급이나 차관급 직책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북한 내부의 주민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2000년대 초에 탈북민들 대상으로 해서 북한 주민들 의식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탈북민 자체의 생각이 아니라 탈북민이 북한에 있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체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그때 체제를 그 고난행군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세력이 체제를 지지한 세력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뜻밖에도 그러니까 대략 그 시점에 북한 주민들의 한 40% 정도는 체제를 지지하는 것 같고
한 30% 정도는 비판적이고 좀 불만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한 30% 정도가 약간 좀 중간 정도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식의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태영호 뭐 대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장마당 세대라든가 뭐 일부는 당연히 김정은 제거되면 반기겠지만 그러나 이 북한의 상위 그러니까 100명, 200명 이 사람들은 뭐 과거 소련의 노멘클라투라 같은 특권 계급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 배급이라든가 교육 여러 가지 면에서 특권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체제 유지에 어떤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 사이에서 이제 차기 지도자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현재로서는 뭐 김여정, 백두혈통인 김여정이 북한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가장 좀 높다고 봐야겠죠. 네. 왜냐하면 북한은 계급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뭐 공화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왕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백두혈통이 있고, 그 다음에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항일바지산 뭐 그룹이 있고, 그 나머지 일반 평민 이게 구성이 되는 거죠. 평민에서도 체제 우호적인 사람들, 뭐 적대적인 사람들, 좀 약간 중간적인 그런 그런 사람들 그렇게 나눠지고요. 오늘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익하고 의미 있으셨다면 아래 하단에 안내한 자율 구독료를 통해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 태영호 TV에서는 AI 실화 영화 봉인된 기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멤버십 전용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유튜브에서 어떻게 멤버십에 가입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쉽고 빠르게 이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화면 아래에 가입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 한 번 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편하신 결제 수단을 선택하시고 마지막으로 구입하기 누르면 끝입니다.